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반도체 한번 이야기해보죠. 돈을 계속 벌 예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많이 달라요. 제주반도체가 이런 좀 매출 흐름에 갇혀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AI 열풍이죠. 그걸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세가 어디까지 진행될 거냐? 2028년도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반도체 종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주식에서 안 좋은 게 재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돈을 벌 것으로 이만큼 올랐는데 돈을 버는 게 생각보다 많이 벌지 않아요. 그럼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2028년도까지 주가가 주목받을 만한,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할 만한 이슈가 계속 남아있다는 건 어쨌든 이걸 투자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돈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걸 팔겠어요? 잘 안 팔아요.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 돈을 벌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팔아요. 그래서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제 제주반도체의 그럼 다른 점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기술적인 문제예요. 뭐냐면 주가가 이전에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좀 과하다 싶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긴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금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2조 7천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 있잖아요. 8만 원대. 이 가격과 지금 시가총액이 적절하냐? 근데 놀랍게도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따지고 보면 그렇게 과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재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커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단기 매매, 당장 수익을 줄 수 있는 단타라고 해야겠죠. 당장 수익을 줄 수 있는 단기 매매 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이 회사가 앞으로 오를 수 있는데 왜 힘을 못 쓰냐 이렇게 답답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레버리지가 막 시장을 쓸어버렸잖아요. 그쵸?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단기 매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쪽으로 다 단타를 치러 가니까 다른 쪽에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그쪽에 수익이 좋으니까 다른 쪽으로는 쳐다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해당 회사의 가치라는 게 존재하기도 하겠지만 이 가치를 넘어서 이 단타 자금에 의해서 시장이 교란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 자체 회사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상승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회사 매출이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가치 투자 플러스 단타 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도 나오고 또 급등도 나오고 또 이 단타 자금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급락, 반등 주고 또 급락, 또 반등이 나오고 또 급락,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만 하면 나 이거 이제 팔래. 뭐 장기 투자할 관심 없어 하면서 매도 포지션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제주반도체는 견뎌야 됩니다. 이거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상향으로 계속 성장한다면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변동성이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빡세요. 변동성 진짜 높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좀 주식의 아이러니인데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없다면 제주반도체보다는 이제 다른 우량주를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직도 시가총액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제주반도체의 이미지가 급등주, 테마주 이런 쪽에 좀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최근에 주가가 박살난 거에 비하면 이 정도 반등 나오고 이런 게 이 회사의 가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보다는 지금 상황이 훨씬 나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HP, SP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반짝 올랐다가 이렇게 너무 큰 폭락이 나온 반면 제주반도체는 그것에 비해서는 기대치나 회사가 성장할 것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저항 위치에 도달한 것도 맞아요. 여기가 좀 지저분하지만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저항대까지 소화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150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자체도 이제 저항대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가치 저항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제주반도체 2분기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이걸 뚫을 수 있을지 말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2분기는 어지간하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소부장들이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소부장들이 2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겠죠. 분위기라는 건
지금 시장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종목들은 실적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지려면 이제 사람들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 안정시키는 거 눈에 보이는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는 이 실적으로 증명을 해준다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시 매수하고 또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팔지 않겠죠.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팔거나 본전이 왔다고 해서 팔거나 이런 현상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반도체 뭐 결국은 근데 실적 반영할 건데 이왕이면 2분기 실적 좋게 반영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2분기 실적 반영 못해서 좀 죽순다라고 하면 이 아래에서 좀 시간을 보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쨌든 자 보세요. 크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단번에 뛰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굉장히 높은 수치에 도달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간 수치에서 중간 가격에서 머물러도 절대로 낮은 가격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가총액이 지금의 매출 수준을 반영할 수 있을지 그것도 오히려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소부장 반도체 종목들의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아지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꼭 시가총액과 매출이 지금 당장 이렇게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돼요. 주식이 오르는 건 그 분위기와 미래 가치를 앞당겨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앞당겨 온다면 충분히 전고점도 탈환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칠게요.